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4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이모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이모가 되겠습니다. 자, 신축년 개사월이 된 지도 뭐 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하고 또 내일, 오늘 이모이니까 내일 개미일이 되겠죠. 오늘 이모일, 내일 개미일까지 하게 되면 이 신축년 개사월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이제 이모 개미 이제 갑신일이 되게 되면 이제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서 신축년 개사월에서 이제 신축년 가부 월로 이렇게 계사월이 가부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시간은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신축년 계사월, 물론 이제 또 한 60년 지나서 또 신축년 계사월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연도가 벌써 다르죠. 그래서 아마도 신축년 2021년에 해당되는 신축년 계사월은 이제 오늘과 내일 공부하면 이제 마치게 되겠네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일찍 빨리빨리 급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진 강의, 일진 사주 명리학을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이제 완전 3년은 안 됐고요. 이제 1회부터 시작했던 것이 벌써 오늘이 940회 정도 되고, 한 8월 정도 되면 이제 이제 1000회를 이제 하게 되죠. 1000회면 이제 3년은 안 되고 3년이 되어가는 그런 이제 시절인데, 뭐 1000을 지나가더라도 일진 사주 명리학은 지속적으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왜냐하면 이것은 명리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될 것이고요. 또 나중에라도 요날 태어난 사람들 이 나중에 성장해서 내 사주가 어떤가라고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할 거고, 또 이러한 아이들을 낳은 부모님들이 또 내 아이의 사주를, 물론 다른 데서 돈을 주고 이렇게 사주 상담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부를 할 때 내 아이 사주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찾을 때 이렇게 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겠고요. 뭐 제가 뭐 사주가 51만 8,4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얼마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힘 닿는 데까지 할 것이고, 요 일진사주 명리학과 좀 비슷하게 여러분들 팔자제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팔자제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임수가 임수 4월생인데 경자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책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선생님 기초 강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초 강의는 솔직히 다른 데서 이렇게 배우셔도 그게 뭐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배우면 좀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뭐 공망이라든가, 안 배워도 될 간단히 넘어가도 될 뭐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치중해서 배우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명리학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좀 어렵게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뭐 기초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다른 데서 배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데서 배우셔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면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듣다 보면 또 정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팔자제유를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뭐 심하다 이렇게 하면 한 1400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400강 정도? 뭐더 되려나? 좀 되려나? 이것도 1000강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대하 드라마죠. 이제 하루에 하나씩만 한다 하더라도 3년 넘게 한 4년 가까이 강의를 하루에 하나씩 올려도 4년 넘게 올려야 되는 그런 대단히의 장편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했던 거니까 공부를 아마 하면서, 요거는 팔자제요는 제가 예시를 좀 밑에도 한 5개에서 6개씩 예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초 강의도 물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그래도 워드 좀 칠 줄 알고 이렇게 그래도 시력이 좀 좋을 때 이런 좀
큰 프로젝트를 좀 해놓고 기초 강의는 뭐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좀 큰 거를 먼저 하고 작은 것들은 소소한 것들은 좀 나이 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 사설이 너무 길었고요. 자, 오늘 공부할 사주 명식은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 명식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한자로는 수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도 물이죠. 이것도 같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수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과 용신, 치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양이라고 하는 것 남성 같은 것이고요. 크고 넓고 깊고 토 같은 경우는 높다라고 되지만 물은 높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물은 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임수인 양수인 임수는 깊고 넓고 굉장히 방대한 양의 수의 기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다라든가 물상으로 봤을 때는 강호수 같은 것을 임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죠. 음의 기질. 그래서 넓고 깊고 좁은 넓고 깊고 방대한 약이 아니라 작고 아담하고, 그 다음에 깊지 않죠. 얕고 속이 보일 정도의 그런 물을 갖다가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옹달샘 같은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 내지는 하늘의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것도 우리가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임수가 왕의 때는 충분하는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이거는 임수일간이 신왕했을 때 이러한, 물론 일간이 아닌 임수라 하더라도 수가 왕해지게 되면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쓰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성질은 아니죠. 너무 강함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고,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땐 그러한 강함은 어떻게 돼요? 중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임수의 이러한 충분하는 충분지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토라야지만 중화시킬 수 있지,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힘이 없다. 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혼자 하기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능히 무토와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임수일간이 신왕했을 때, 왕했을 때는 충분한 성질이 나타나지만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충분한 성질이 없겠죠. 아무리 강이라 하더라도 강의 수량이, 물의 양이 많았을 때 위험한 것이지, 강바닥에 훤히 드러나가지고 물이냐고 찔떡찔떡 조금밖에 없는 거는 무토 쓰게 되면 아예 매몰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지, 신약했을 때는 충분한 성질이 나타내지 않죠. 그래서 임수가 약했을 때는 무토, 기토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 인성으로서 금 생수해야지만 임수가 마르지 않죠. 특히나 임수가 4월 같은 경우, 5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계절, 또 진술, 충미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계절에는, 화토가 이렇게 왕할 때는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기보다는 인성이 금으로써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했더니 저기 갈비 유명한 지역 수원을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한자로서도 수원은 저기 이렇게 한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수원은 물의 근원, 물의 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 두시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겠지만 아무리 왕해도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 청징함이 목적이다. 목적이면서 개수의 용도는 이 바로 맑고 깨끗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의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내일 요거 개수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가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일단 초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5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4,5미월은 계절은 여름이기 때문에 화왕한 계절이죠. 화가 왕한 계절이죠. 근데 이게 화만 왕하냐? 토도 같이 왕하다 그랬죠. 왜 토가 같이 왕하냐? 화토가 동궁한다. 화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화는 토를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화토는 같이 포태법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인과 마찬가지로 무토가 4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토도 왕하기 때문에 걸록격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수는 4에 이르게 되면 이 4월에 이르게 되면 여기는 포태법상 절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일간뿐만 아니라 계수일간도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약하죠.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일간 자체도 약한 데다가 월령 자체가 매우 뜨겁죠.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7, 8월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이 물론 이제 5월이긴 하지만 가장 뜨거울 때 비가 오지 않고 계속 뜨거운 햇볕만 쨍쨍쨍쨍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소양강 댐에 있는 수원이 다 말라버려서 강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아무리 임수가 충분한 성질이 있어서 무토로서 제방한다 하더라도 4, 5, 비월의 임수는 약한 임수죠. 그 다음에 화가 왕하고 무덥기 때문에 강바닥이 훤히 드러난 소양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무토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토가 4월에 되는데 수도 금도 없고 수도 없는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조금 강바닥에 물 고여 있는 것을 무토로서 완전히 물기를 매몰시켜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임수는 아무리 임수가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는 것을 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조열, 뜨겁고 건조하다. 임수 자체가 그래도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웬만한 뜨거운 열기는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얘의 열기를 식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 아무리 양수인 임수라 하더라도 금방 고갈돼서 말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4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비견인 임수를 봐서 4월에 열기를 갖다가 좀 식혀줘야 되겠죠. 시원하게 이걸 갖다가 조후한다 그래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시켜준다라고 해서 조후한다. 임수가 있게 되면은 물론 일간도 도와줄 수 있지만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수가 수극화해서 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은 화토가 왕한 반면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만 약할까요? 이렇게 비견인 다른 임수도 약할 똑같이 약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경금 내지는 신금을 보는 것은 뭐예요? 수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4월의 임수는 재성인 화가 너무 왕해서 너무 뜨겁고 조열하기 때문에 일간 임수가 마르고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월령 4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급선무죠. 얘가 식어야지만 임수가 증발돼서 고갈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는데 비견인 임수 또한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수를 생해줘야 한다. 이 수는 뭐예요? 얘만 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간도 생하고요. 얘도 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로 신금, 유금 등의 이제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4월의 임수, 비견인 임수와 인성인 경금 내지는 신금을 보아서 사주국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격국, 어떻게 사주가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사화라고 하는 것은 화 중에서도 양화가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화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수고 재성인 화가 극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임수가 양이고 그 다음에 재성도 양이 되기 때문에 양대양 이렇게 되면 재성 중에서도 편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격국은 편재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월에 임수는 약하고 재성이 월등히 강하죠. 오히려 수가 불을 끄지만은 불이 너무 강하게 되면 수가 말라버리죠.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재성이 왕하고 제왕하고 신약하죠. 그래서 제다 신약 내지는 신약 제왕한 그런 사주 국사가 된다. 일간이 약해서 신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제다 신약 내지는 신약제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돕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일간을 돕는 것 인성인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주가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원령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 내지는 개수를 써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좀 더 공적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수를 쓴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지만은 원령 자체가 너무 뜨거울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일간 임수를 돕고 그 다음에 4월에 열기를 시켜주는데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금생수하여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오일주가 되죠. 화왕절인 4월에 임수가 태어났는데 일지에서도 오화를 봤습니다. 어떤 분들 임수가 편제를 보고 정제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정편제 혼잡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좋지 않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건 정편제 혼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가 너무 왕해서 제다신약한 것이 너무 더 재성이 왕해지고 일간은 더 고갈돼서 없어질 지경이 됐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정편제 혼잡이 돼서 안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일지 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남자는 처덕이 있다라고도 보기는 하지만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다신약인 경우에는 오히려 악처를 만나기도 합니다. 악처를. 그래서 제다신약인 사람 엄처시하라고 해요. 엄처시하라고 하는 것은 엄한 처의 밑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공처가가 된다 내지는 벽처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처가는 아시죠? 처를 두려워하는 것이 공처가고요. 이 벽처가는 공처가 형님뻘 되는 사람으로서 처가 눈만 한번 휘둥그려도 벽에 쫙 들러붙어서 발발 떠는 것을 벽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도 이 강의 들으시는데 내가 공처가인지 벽처가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들 저는 애처갑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죠. 그 사주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재성이 너무 망하고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많은 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행으로 이제 연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신축연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임수를 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견 또는 겁재인 임수 내지는 개수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인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축토가 아니고서는 임수 신금이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월간 개수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뭐 임수 하고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뭐 개수가 있어서 열기를 이렇게 시켜주긴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이 화가 왕한 것일까요? 수가 왕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는 월등히 화가 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이건 수가 왕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화가 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화가 왕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축토 자체를 밑자로 딱 바꿔버리면 이거는 뭐야 사오 및 남방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금방 임수에서 신금이 다 날아가고 녹아버립니다. 근데 간신히 이 축토 하나에 의지를 해서 임수개수 신금이 간신히 의지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글자 두 개, 사와 오와 글자 두 개고 임수개수 신금 축토라고 해서 금수가 왕할 것 같지만 이거는 월등하게 화가 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또 다시 금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순수하게 금수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다시 수가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목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월등하게 화가 왕해지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땐 화가 왕하더라도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국세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생시를 한번 봐야겠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볼까요? 경자시 이거는 물론 이제 임수 자체가 자수를 얻는 것 나쁘지 않지만 좌우충이 되는 것이 매우 안 좋습니다. 좌우충이 되는 것은 이거는 결코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5화가 이제 좌우충을 해서 약해지긴 하지만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좌우충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5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양인인 자수도 깨지게 됩니다. 임수 입장에서 자수가 양인이죠. 그러면 이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개수는 겁재가 아니라 자중에 있는 양인 개수가 투출한 것이다. 양인을 충하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맹수 같은 것인데 이 양인을 충하게 되면 마치 맹수를 충한 것과 같기 때문에 양인을 충하는 것은 꺼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해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좌우충은 안 되고 이거 어떤 분들도 사해충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해충이 되지 않고요. 역시나 4, 5화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화가 왕한 중에 신해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다시 일간 자체가 해시를 봐서 사축, 신금, 개수, 신금, 해수 보기 때문에 이거는 화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왕, 제왕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병신정유 요 대운으로 갔을 때 신금이 오게 되면 사신합수가 되겠죠. 유대운이 오게 되면 사유축 해금하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약해지고 일간이 너무 왕해져서 오중정화를 갖다가 박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요거는 이민시를 한번 볼까요? 인인시가 아니고요. 이민시가 되겠지. 이민. 이렇게 되게 되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간으로 임수, 개수, 신금, 천간으로 금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인목 보게 되면 인호 화국하죠. 이거 개수 세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화가 더 왕합니다. 그죠? 이거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주고요. 신금으로서 이렇게 수를 생해 주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 천간으로 수 기운이 많죠.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축토 하나가 있기 때문에 천간에 금수가 그나마 조금 행세를 하는 것이지 이 축토가 없게 되면 천간에 있는 임수 개수 다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거는 화가 왕한 걸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군비쟁제라고 하는 것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군비쟁제가 아니라 왕한 재성을 분재한다, 재성을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용신은 개수가 될 것이고요, 신금이 개수를 생하는 희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 언뜻 임수가 왕할 것 같죠. 신금도 있고 축도 있고 개수 기토가 있어서 이거 임수가 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축의 뿌리를 뒀죠. 사중부터 투출되어 있죠. 오화의 뿌리를 뒀죠. 이거 무지막지한 무토입니다. 아무리 신금 여기 축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개수 신금 여기 뿌리를 아까 잠시 뒀다 뿐인데 이 신금이 있어서 계속 여기 뿌리를 둘 수 있고 일간도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 무시한 무토인데 이거는
운은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금수 운으로 가야지만, 특히나 금이 있어서 통관시켜 토생금 금생수 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파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마지막 이모 개미 1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